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이답 찾기 완성 따라하기입니다. 속공TV가 함께하겠습니다. 벡터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A는 -i7-j, B는 -i3-j4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무엇인가? A 내적 벡터 B는 A 절대값 B 절대값 코사인 시타이고, 여기서 코사인 시타로 정리하면 A 절대값 B 절대값 분의 벡터 A 내적 벡터 B가 됩니다. 이 값에 A 값과 B 값을 집어넣고 A 값, B 값 내적 값을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이 답이 나옵니다. 시타는 45도입니다. 2번입니다. 어떤 물체의 F1은 -3i 플러스 4j 마이너스 5k, F2는 6i 플러스 3j 마이너스 2k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물체의 F3를 가했을 때 제 힘이 평행이 되기 위한 F3는 무엇인가? 자, F1 더하기 벡터 F2 더하기 벡터 F3는 제로가 나옵니다. 벡터 F3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벡터 F1 플러스 벡터 F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7j 플러스 7k가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A는 i-j2 플러스 3k, B는 i 플러스 ak일 때 벡터 A가 수직이 되게 하기 위한 A 값은? 자, A 내적 벡터 B는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시타에서 직교 조건은 시타는 90도입니다. 벡터 A 내적 벡터 B는 A 값과 B 값을 내적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3A는 제로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입니다. 4번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벡터 A는 4AX 플러스 2AY 마이너스 3AX일 때 B는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Y 플러스 3AZ로 표시될 때 두 별을 표시하는 벡터는 벡터는 X벡터 플러스 Y벡터, B벡터는 X벡터 마이너스 Y벡터입니다. 1식과 2식을 더해서 벡터 X로 정리하면 2분의 벡터 A 플러스 벡터 B가 나옵니다. AX 플러스 2Y. 1식과 2식을 빼서 벡터 Y로 정리하면 2분의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는 3AX 마이너스 3AZ가 나옵니다. 5번입니다. A는 2i 플러스 5j 플러스 3k일 때 k 곱하기 a를 구한 것 중 옳은 것은? 외적 A는 행렬에 집어넣으면 i는 0-5 플러스 j 2-0 더하기 k 0-j 0은 마이너스 5j 플러스 2j가 답입니다. 6번입니다. A는 10x바 마이너스 10y바 플러스 5z바하고 B는 4x바 마이너스 2y바 플러스 5z바는 어떤 평행사변형의 두 변을 표시하는 벡터이다.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의 크기는 평행사변형 넓이 S는 절대값 벡터 A 외적 벡터 B입니다. 이 식을 행렬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벡터 x 40 마이너스 벡터 y 30 플러스 벡터 z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벡터 A 외적 벡터 B는 10부터 29가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두 단위 벡터 간의 각을 시타라 할 때 벡터 곱의 관계 없는 것은? i 외적 j는 마이너스 j 외적 i는 k가 나옵니다. k 외적 i는 마이너스 i 외적 k는 j가 나옵니다. i 외적 i는 j 외적 j이고 k 외적 k이며 이것은 답이 0입니다. 그런데 i 외적 j는 0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벡터의 미분 연산자 나블라와 벡터 A의 벡터 내적 관계와 관계 있는 것은 컬 A고 나블라 외적 A고 로트 A가 됩니다. 그래서 다이브 A는 나블라 외적 A이므로 이것은 스칼라적 내적입니다. 9번입니다. 전개 E는 I3X제곱 플러스 J2XY제곱 플러스 KX제곱 YZ일 때 다이브 E는 얼마인가? 다이브 E는 나블라 내적 벡터 E와 같습니다. 6X 플러스 4XY 플러스 X제곱 Y가 나옵니다. 10번입니다. F는 XYZ, A는 XI 플러스 YJ 플러스 ZK일 때 점 1.1.1x의 다이브 FA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FA는 F와 A식을 곱한 값이므로, 또한 다이브 FA는 나블라 내적 FA 값이므로 이것을 정리하면 6XYZ가 나옵니다. 여기에 1,1,1을 6이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F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일 때 나블라 외적 나블라 F의 값을 구하면, 나블라 F의 값은 이 식에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2xi 플러스 2yi 플러스 2zk가 나옵니다. 나블라 외적 나블라 F를 행렬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0이 나옵니다. 12번입니다. V를 임의의 스칼라라 할 때 그레이드 V의 직각 좌표에 있어서의 표현은? 그레이드 V는 나블라 V이므로 I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플러스 J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플러스 K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가 답입니다. 진공중의 정전계. 10번입니다. 진공중에서 같은 전기량 플러스 1콜롬의 대전체 두 개가 몇 미터 떨어져 있을 때 각 대전체에 적용하는 충격은 몇 뉴턴인가?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제곱이므로 R로 정리를 하면 루트 4파이 입실론 제로 F분의 Q 제곱이 나옵니다. 답은 9.5 곱하기 10의 4승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MKS 합리화 단위계에서 진공계의 유닛 값은? 답은 4파이 곱하기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전하량의 크기가 서로 같은 두 전하가 진공중에서 서로 1m 떨어져 있을 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 1다인일 때 한 개의 전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제곱인데 Q로 정리하면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진공중에 그림과 같은 한 변의 A인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각각 서로 다른 점전하 플러스 Q 쿨롱이 있을 때 각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F는 2F1 코사인 시타에서 2 곱하기 2파이 입실론 제로 A 제곱분의 Q 곱하기 Q가 나오므로 4파이 입실론 제로 A 제곱분의 루트 3 Q 제곱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 중에서 A에는 5 마이크로쿨롱의 점전하, B에는 마이너스 4 마이크로쿨롱의 점전하가 두 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QB는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QA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입니다. F는 4파이 필연 제로 R 제곱분의 QA, QB를 각각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 정답입니다. 그럽니다. 두 개의 도체구 20cm 떨어져 있고 두 도체구의 전하는 각각 0.2 마이크로쿨롱, 마이너스 0.6 마이크로쿨롱이라고 할 때 가느다란 전선으로 양 도체구를 접속했다면 힘이 어떻게 되는가? 두 개의 도체구가 있고 이게 도체구가 Q1은 0.2에서 마이너스 0.2로 가고 Q2는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2로 갔을 때 F는 4파이 필연 제로 R 제곱분의 Q1 다시 곱하기 Q2 다시이므로 답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뉴턴이 나옵니다. 힘은 반발력이 나오고 전선의 연결로 전하는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QA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롱, QB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롱, QC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롱의 전하를 가진 작은 도체구 ABC가 진공중에서 인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B부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FAB-FBC는 9 곱하기 10의 9성 곱하기 2가 나옵니다. 뒤의 식과 같이 합산해서 정리를 하면 답은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뉴턴이 정답입니다. 전개. 전경계란. 전개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전하 분포의 전개입니다. 2번입니다. 전개 중에 단위 점 전하를 놓았을 때 그것에 작용하는 힘, 그 점에 있어서의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개의 세기입니다. 3번입니다. 전개의 단위는 N/E 그리고 V/M, A-ohm/M이 있습니다. 쿨롱/J 곱하기 M분의 1은 아닙니다. 4번입니다. 진공중에 놓인 1 마이크로쿨롱의 점 전하에서 3m 되는 점의 전개는 어떻게 되는가? E는 4파이 이필연 제로 R 제곱의 분의 Q이므로 13성 V/M이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전개 E는 V/M의 내의 한 점에서 Q 쿨롱의 점 전하를 놓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QE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전개의 색이 1500 V/M의 전장 5 마이크로쿨롱의 전하를 놓으면 얼마의 힘이 작용하는가? F는 EQ이므로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뉴턴이 나옵니다. 7번입니다. 정육각형의 꼭지점의 동양, 동질에 점전하 Q가 각각 놓여 있을 때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가 A라 하면 정육각형 중심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0입니다. 9번입니다. 평등 전개 E 속에 있는 정지된 전자 E에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또는 QE에서 전자는 플러스 전하 쪽으로 움직이므로 전개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반대로 움직인다. 크기는 E이고 전개와는 반대 방향이 정답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질량 M은 10-8성, Q는 10-6성 쿨롱, 입자의 전개 E는 존재할 때 이 입자의 가속도 알파는 I10의 제곱 플러스 J10의 3성인 것으로 관측되었다면 전개의 색이 E는 어떻게 되는가? F는 QE는 MA이므로 E로 정리하면 Q분의 MA가 돼서 I 플러스 10J가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전하 E쿨롱, 질량은 M kg인 전자가 전개 E, V/M 내에 놓여 있을 때, 최초의 정지에 있을 때 T초 후에는 전자는 어떤 속도를 얻게 되는가? F는 E 곱하기 E이고 이것은 M 곱하기 T분의 V가 나옵니다. 따라서 V로 정리하면 M분의 EET가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진공 내에 점 3,0,0m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쿨롱의 전하가 있다. 이때의 점 6,4,0m의 전개의 세기 및 전개의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가 무엇이냐? 또는 E는 4파이 이필연 제로 R 제곱분의 Q의 25분의 36이 나옵니다. 전개의 방향 R0는 R분의 벡터 R이므로 5분의 1, 3I 플러스 4J가 정답입니다. 12번입니다. 진공 중에 원점의 점전하가 0.3 마이크로쿨롱에 의한 점 1,-2,2m의 X성분 전개는 몇 V/M인가? 그림을 그려보면 점은 1,-2,2가 되고 Q는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 쿨롱이옵니다. EX는 2 곱하기 코사인 알파이며 4파이 이필연 제로 R 제곱분의 Q0 곱하기 R분의 RX의 V/M이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공기 중에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삼각형의 두 점 AB에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의 전하가 있을 때 P점에서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EP는 E, EP의 코사인 시타에 대입을 하면 답은 1.25 곱하기 10의 5성이 정답입니다. 14번입니다. 전련 내력 3kV/mm의 공기 중에 놓인 반지름 Rm의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는 3000분의 1 쿨롱이었다. 이 구도체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가? V는 GR이고 Q는 CV는 4파이 이필연 제로 R 곱하기 GR이므로 이것을 R로 정리하면 루트 4파이 이필연 제로 G분의 Q가 나옵니다. 1m가 정답입니다. 15번입니다. 공기 중에 고립되어 있는 지름 40cm의 구도체의 전위를 몇 볼트 이상으로 하면 구 표면에 공기 전련이 파괴되는가? V는 ER은 GR이므로 답은 600kV 이상이 나옵니다. 16번입니다. 공기 중 원점의 점 전하에서 0.5는 30V, 2m는 15V 거리의 전위가 각각 일 때 1m 거리 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15V일 때는 1식이 되고 30V일 때는 2식이 되고 1m일 때는 3식이 되므로 VC는 20V가 정답입니다. 17번입니다. 이와 같이 전개가 어디서나 X의 플러스 방향으로 E는 5V, 평등 전개 중에서 원점의 전위 V0는 10V일 때 델타 Y는 0.1m 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10V입니다. 18번입니다. 전개 E와 전위 V 사이의 관계, 즉 E는 마이너스 그레이드 V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전개는 전위가 일정한 면 위의 수직이다. 2. 전개의 방향은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3. 전개의 전기력선은 대곡선을 이루지 않는다. 여기서 전개의 전기력선은 연속적이다 말은 틀렸습니다. 19번입니다.
전위의 분포가 보이는 12x 플러스 7y 제곱으로 주어질 때 점 5.3s의 전개의 시기는 E는 마이너스 그레이드 V이므로 마이너스 I 12 플러스 J 42y가 나옵니다. E는 마이너스 I 12 마이너스 J 42가 정답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E는 I 플러스 2J 플러스 3K로 표시되는 전개가 있다. 0.1 마이크로쿨롱의 전하를 원점에서 R은 3I 메가로 움직이는데 요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가? W는 F 곱하기 R이고 QR 곱하기 R이므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줄이 정답입니다. 21번입니다. 완전 진공으로 된 평등 전개 내에서 전자가 자유로이 운동하고 있을 때 전하를 E, 전자의 질량을 M, 전자가 통과한 곳에 전이차를 V라 할 때 전자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QE는 2분의 1 MV 제곱이므로 전개 E 이꼬로 V일 때 V로 정리하면 루트 M분의 2QE가 나옵니다. 답은 5.95 곱하기 10의 5승 루트 V가 정답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점 P에 있는 전하 QC에 전개 내의 미수한 전하 QC를 A에서 B로 이동시킬 때 요하는 일의 양은 어떻게 되는가? AB 간의 전이차 W는 VAB이므로 적분 E의 4파이 이필은 제로 분의 Q 곱하기 R 제곱분의 1 곱하기 DR을 적분하게 되면 답은 4파이 이필은 제로 QQ분의 R2분의 1 마이너스 R1분의 1줄이 나옵니다. 전속과 전속 밀도 1. 대전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확률이 크면 D값이 커진다. 2번입니다. 전력선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전력선은 전하가 없는 곳에서 연속이다.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출발하여 마이너스 전하로 끝친다. 전개가 0이 아닌 곳에서 이 두 개의 전력선이 만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전력선의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일치하고 밀도는 그 점에서 전개의 시기와 같습니다. 전하 단위는 이필런 제로분의 1개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시작하여 정전하에서 거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단위 구면을 통해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이필론 제로분의 Q가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유전율 이필론 제로분의 이필론 S의 유전체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이필론 제로분의 이필론 S분의 Q개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등전위면에서 전개의 방향은 A는 이렇게 가고 C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1번입니다. 도체에 정전하를 주었을 때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전기력선이 발산한다. 도체 외부 측면에만 전하가 분포한다. 도체 표면에 곡률 반지름이 작은 곳에 전하가 많이 모인다. 맞습니다. 여기서 도체 내에 있는 공동면에도 전하가 분포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평면 상태에서 도체의 전하 분포와 전개에 관한 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전된 도체의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존재한다. 대전된 도체 표면은 동일 전위에 있다. 대전된 도체의 표면 각 점의 전기력선은 표면의 수직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도체 내부에는 전개가 0이 아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9번입니다. 대곡면을 통하여 나가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그 내부에 있는 점 전하의 대수합의 몇 배와 같은가? 답은 이필런 제로분의 1입니다. 10번입니다. 정전 유도에 의하여 고립 도체에 유기되는 전하는 정부 동량의 전하가 유기되며 도체는 등전위이다. 정전계의 여러가지 법칙. 1번입니다. 폐곡면을 통하는 전속과 폐곡면 내부의 전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은 답은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어떤 폐곡면을 통하는 전속은 그 면 내에 존재하는 전 전하량과 같다. 2번입니다. 인테그랄 E의 ds는 인테그랄 델 내적 E의 dv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발산의 정리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우선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가우스의 정리는 다이버 D는 로입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라블라 제곱의 V는 제로입니다. 발산 정리 인테그랄 SA의 ds는 인테그랄 V의 다이버 A dv 맞습니다. 화성 방정식에서 다이버 E는 다이버 마이너스 그레이드 V의 마이너스 라블라 제곱 V는 입실론분의 로우 해서 라블라 제곱의 V는 마이너스 E의 로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로우는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VP는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E의 dl. 2번입니다. E는 마이너스 그레이드 V. 3번입니다. 그레이드 V는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플러스 J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플러스 K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는 맞습니다. 전기력선 밀도 면적 부분을 나타내는 인테그랄 E의 NDS 전기력선의 수를 나타내는 가우스 법칙으로 인테그랄 S의 E의 NDS는 이필런 제로분의 Q가 맞습니다. Q는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10 중에서 틀린 것은 화성 방정식에서 라블라 제곱 V는 마이너스 이필런 제로분의 로 라플라스의 방정식에서 라블라 제곱의 V는 제로입니다. 발산 정리에 있어서 인테그랄 S의 A, N, DS는 인테그랄 V의 다이버 A의 DV는 맞습니다. 표준체에 대한 가우스의 정리는 미분형 다이버 D는 마이너스로 이거 틀렸습니다. 다이버 D는 라블라 내적 D는 로가 됩니다. 6번입니다. 정전계에 관한 다음 식 중에서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서클 인테그랄 C의 E의 DL은 제로입니다. 플로트 E는 제로는 맞습니다. E는 제로는 틀렸습니다. 7번입니다. 자유공간 내에서 전장이 E는 가로 열고 사인 x ax 플러스 코사인 x ax 가로 닫고 E의 마이너스 y로 주어졌을 때 전하밀도 로는 공식 다이버 E에서 입실론 제로분의 로에서 로로 정리를 하면 입실론 제로 다이버 E가 나옵니다. 그럼 로를 입실론 제로의 다이버 E를 라운드 미분을 하게 되면 답은 제로가 됩니다.
8번입니다. 가송 방정식은 나블라 제곱의 v는 마이너스 이필론 제로분의 로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전이함수 v는 2xy 제곱 플러스 x제곱 y z제곱 볼트일 때 점 1,0,0m의 공간전압 밀도는 몇 쿨롬 퍼 메다 제곱인가? 나블라 제곱의 v를 편미분을 하면 2yz의 제곱 4x, 2x제곱의 y는 이필론 제로분의 로가 나옵니다. 나블라 제곱의 v에 x는 1을 넣고 y는 0을 넣고 z는 0을 넣으면 4가 나오는데 이 4는 마이너스 이필론 제로분의 로와 같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4 이필론 제로 쿨롬 퍼 메다 삼성이 나옵니다. 10번입니다. 진공에서 전이함수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같이 주어질 때 점 2,2,0m에서의 최적 전압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화성 방정식에서 나블라 제곱의 v는 마이너스 이필론 제로분의 로가 되므로 나블라 제곱의 v는 2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로는 마이너스 4 이필론 제로가 답입니다. 11번입니다. 전속 밀도 D는 2xy z 3승의 ax 플러스 x제곱 z제곱 ay 플러스 3x제곱 y z제곱 ax일 때 점 p 2,2에 있는 정 20년체에 10의 마이너스 12m 3승인 미소 면적 내의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다이버 D는 나블라 내적 D로 해서 로가 되고 로로 정리를 하면 I, J, K로 편미분해서 2y z 3승 플러스 6x제곱 y z가 나옵니다. 이 함수의 x는 2, y는 2, z는 2를 대입하고 전하량은 전하 밀도의 최적을 곱해야 하므로 Q는 로 곱하기 V가 됩니다.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쿨롱이 나옵니다. 12번입니다. 스토크스 정리를 표시하는 식은 서클 인테그랄 C의 A, DL은 인테그랄 S분의 로트 A, N, DS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스토크스 정리를 표시하는 일반식은 서클 인테그랄 C의 E의 DL은 인테그랄 S의 로트 E, DS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보존적인 전하는 비회전성이라는 의미의 나타내는 식은 나블라 외적 E는 제로입니다. 15번입니다. 전개 내에서 폐 회로를 따라 전하를 일주시킬 때 하는 일은 몇 줄인가? 답은 제로입니다. 16번입니다. 등전이면을 따라 전하 QC에 운반하는 필요한 D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제로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인공 중에 전하량 QC와 그림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C1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지 않는 C2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화살표 방향으로 C1으로 이주시킬 때 요하는 W1과 경로 C2를 이주시킬 때 요하는 W2에 대해서 옳은 것은 W1, W2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정전계의 보존성에 의해 회곡선을 따라 이주했을 때 요하는 일의 양은 경로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됩니다. 18번입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q1 코사인 시타 i는 일정하다는 정기력선 방정식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단 맞는 것은 점전화 QI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한다. 점전화 QI가 시간적으로 불변이어야 한다. 점전화의 주위 공간은 유전율이 같아야 한다. 상수 C는 주위 매질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19번입니다. E는 4xi-4yi 일 때 점 1.2m를 통과하는 정기력선의 방정식은 정기력선의 방정식은 2x분의 dx는 2y분의 dy입니다. 따라서 4x분의 dx를 적분하면 lnx 플러스 lny 그래서 lnc가 됩니다. 여기서 lnxy는 c이므로 따라서 xy는 2가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E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3xi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3y일 때 점 4,3,0를 지나는 정기력선의 방정식은 정기력선 방정식에서 2x분의 dx는 2y분의 dy에서 분모에 i값을 집어넣고 이 분모에 j값을 집어넣고 x분의 dx는 y분의 dy의 양변을 적분하면 lnx 플러스 lnk1은 lny 플러스 lnk2가 되고 k1분의 k2로 정리하면 3분의 4가 나옵니다. 따라서 x는 k1분의 k2, y는 3분의 4y가 정답입니다. 21번입니다.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볼트인 전위 분포를 가진 전개의 전력선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가? E는 마이너스 그레이드 V는 마이너스 2xi 마이너스 2yj가 됩니다. 그래서 2x분의 dx는 2y분의 dy가 되고 2x dx를 적분하면 2y dy와 같은 값이 됩니다. 여기서 ln2x 마이너스 ln2y는 lnc가 나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lny분의 x는 c가 나오고 y분의 x는 결국 답은 c, y는 ax가 나옵니다. 도체와 정전계 1번입니다. 진공 중에 반경 R인 구도체가 있다. 여기에 면제나 밀도 로우가 있을 때 도체 표면의 전개의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입실은 제로분의 로우가 됩니다. 2번입니다. 진공 중에 있는 구도체의 일정 전하를 대전시켰을 때 정전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도체의 표면과 외부 공간에 존재합니다. 3번입니다. 중공도체의 중공부에 전하를 놓지 않으면 외부에서 준 전하는 외부 표면에만 분포한다. 이때 도체 내의 전개는 몇 V/M이 되는가? 답은 도체 내 전개 E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체 밖은 E는 4파이 입실은 제로 R 제곱분의 Q는 R이 B보다 작고 0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심구에 도체 A의 Q 쿨롱을 줄 때 A의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a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에서 a까지 e dr 마이너스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e의 dr이며 4파이 입시분 제로분의 q 가로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무한정 선로에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된 경우 선로로부터 rm 떨어진 점에서의 전개의식이 e는 얼마인가? e는 2파이 입시분 제로 r분의 pl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축이 무한히 길며 반지름이 am, 원주 내의 전하가 축 대칭이며 축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반지름이 a보다 r이 큰 경우에 동심 원통면상의 p점의 전개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en을 두 번 적분하고 e를 두 번 적분하면 입실은 제로분의 1 람다가 되겠습니다. 입실은 제로분의 람다는 e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1과 같으므로 e로 정리를 하면 2파이 입실은 제로 r분의 람다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리 r에 반비례하는 전개의 세기를 주는 대전체는 무엇인가? 선전화입니다. 8번입니다. 무한히 긴 직선 도체의 선전화 밀도 플러스 로우 쿨롱 슬래시 메타로 전하가 충전될 때 이 직선 도체에서 r만큼 떨어진 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무한대입니다. 9번입니다. 진공중에 놓여진 무한직선 전하 선전화 밀도 로 L로부터 거리가 각각 R1, R2 떨어진 두 점 사이의 전위차는 몇 볼트인가? V 1, 2는 2파이 이필런 제로 로 L, Ln R1분의 R2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반지름 A인 원주 대전체의 전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원주 대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 축으로부터의 거리와의 관계는 그래프는 무엇이냐? 그래프를 E를 Y로 놓고 R을 X로 놓으면 그래프는 A까지는 상향하다가 거기서 약간 긋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 선전화 밀도가 로우, 반경이 A인 아주 긴 직선 원통 전하가 있다.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2분의 A 메타인 거리에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 i는 2파이 이필런 제로 A 제곱분의 R 람다이므로 이것을 4파이 이필런 제로 A분의 람다가 되겠습니다. 현대의 무한평면 1번입니다. 무한평면 전하에 대한 전개의 세기는 거리에 관계가 없다. 2번입니다. 전하밀도 로인 무한탄상 전하 분포에 의한 임의점의 전장에 대해서 일단 맞는 것은 전장은 판의 수직 방향으로만 존재한다. 전장의 세기는 전하밀도 로 S에 비례한다. 전장의 세기는 매질에 따라 변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세기는 거리 R에 반비례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간격이 2mm, 단면적이 10mm 제곱인 평행 전극에 500V의 직류 전압을 공급할 때 전극 사이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E는 D분의 V입니다. 2.5 곱하기 10의 5승 나옵니다. 4번입니다. 진공중에 전압밀 플러스 마이너스 로의 무한평면이 간격 D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서 플러스 로의 R만큼 떨어진 P점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4번 제로입니다. 5번입니다. 무한평행한 평판 전극 사이의 전위차는 어떻게 되는가? 4번 입실은 제로분의 로 곱하기 D입니다. 6번입니다. 무한장선 전하와 무한평면 전하에서 R메타 떨어진 점의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무한직선은 무한대, 무한평면 도체는 무한대입니다. 1번입니다. 무한히 넓은 평면에 면밀도 델타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전력선은 면의 수직으로 나와 평행하게 발산한다. 이 평면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 입실은 제로분의 델타가 되겠습니다. 전기 쌍극자 1번입니다. 쌍극자의 중심을 좌표 원점으로 하여 쌍극자 모멘트 방향을 X축, 이에 직각 방향을 Y축이라 할 때 원점에서 같은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의 Y방향의 전개의 시기는 X축과의 몇 도의 각을 이루는가? 5번 시타는 제로입니다. 여기서 E는 4파이 입실은 제로 R 3승분의 M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시타이므로 전개는 시타가 제로일 때 최대이고 시타가 90도일 때 최소가 됩니다. 2번입니다. 쌍극자 모멘트 M이 전기 쌍극자에 의한 임의의 점 P점의 전개 크기에 전기 쌍극자의 중심에서 축방향의 점 P점을 잇는 선분 사이의 각 시타가 어느 때 최대가 되는가? 이것은 답은 0입니다. 3번입니다. 이 그림은 전기 쌍극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표시한 반지름 R 메타의 원이다. 운주사에서 가장 전위가 높은 점은 무엇이냐? A입니다. 4번입니다. 전기 쌍극자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의 전위 크기 V는 R과 어떤 관계인가? 전기 쌍극자에 있어서 전위는 V는 4파이 입실은 제로 R 제곱분의 M 코사인 시타이므로 V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합니다. 전개 E는 4파이 입실은 제로 R 3승분의 M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시타이므로 E는 R분의 1에 비례합니다. 5번입니다.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개 세기는 쌍극자로부터의 거리 R에 대해서는 어떤가?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위 V는 4파이 입실은 제로 R 제곱분의 M 코사인 시타이고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개는 E는 4파이 입실은 제로 R 3승분의 M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시타이므로 R 3승분의 1에 비례합니다. R 3승에 반비례한다가 맞습니다. 6번입니다. 중심이 A인 원판형 전기 이중층
세기가 m의 축상 x 되는 거리에 있는 p점의 전위가 무엇이냐? V는 4파이 입실현제로 m분의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가 2파이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를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이 코사인 시타는 r분의 x이므로 1 마이너스 r분의 x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입실현제로 m분의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x가 되겠습니다. 세공중의 도체계 1번입니다. 반지름이 a인 구의 정전 용량은 답은 4파이 입실현 제로 a입니다. 2번입니다. 1 마이크로페렛의 정전 용량을 가진 구의 반지름은 무엇이냐? C는 4파이 입실현 제로 A가 됩니다. A로 정리하면 4파이 입실현 제로 분의 C가 되고 이 값에 C 값을 집어넣으면 9km가 답입니다. 3번입니다. 모든 전기장치에 접지시키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지구의 용량이 커서 전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4번입니다. 구의 반지름이 A는 10cm, 외구는 B는 20cm일 때 동신구 콘덴서의 용량은 C는 B-A분의 4파이 입실현 제로 AB인데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페럿이 나옵니다. 22피코페럿입니다. 5번입니다. 중심 구형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을 각각 2배로 하면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는가? C는 B-A 4파이 입실현 제로 AB 페럿인데 B의 2, A의 2를 빼내면 2배가 되는 것이 보입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동심 최고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변형시켜 봤습니다. A와 B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C는 V분의 Q인데 V는 4파이 입실현 제로분의 Q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B-A분의 4파이 입실현 제로 AB가 답입니다. 1번입니다. 지면의 평형으로 높이 h에 가설된 반지름 am의 직선 도체가 있다. 대지 정전 용량은 몇 페럿 슬래시 메타인가? 요 평행 도선간 정전 용량 C는 ln a분의 2h분의 파이 입실현 제로가 나오고 대지간 정전 용량에서 거리가 2분의 1배이므로 C0는 2C가 됩니다. 로그 a분의 2h분의 2파이 입실현 제로가 답입니다. 8번입니다. 반지름이 a이고 선간거리가 d인 평행 도선간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로그 a분의 d분의 파이 입실현 제로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한변이 50cm인 정사각형 정극을 가진 평행 콘덴서가 있다. 급한 간격을 5mm라고 할 때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한 변이 50이고 그 간격이 5mm입니다. 따라서 C는 D분의 입실현 제로 S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43피코페럿이 나옵니다. 10번입니다. 공기 중에 한 변에 40cm인 정방형 정극을 가진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급판의 간격을 4mm라 할 때 급판간에 100V의 전위차를 주면 전하는 어떻게 되는가? Q는 CV이므로 CV는 D분의 입실현 제로 S 곱하기 V의 3.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정답입니다. 콘덴서의 연결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A와 B 간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문제의 그림을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CAB는 밑 더하고 위를 곱하고 밑에 더하고 위를 곱해서 더해주면 3.6씩을 답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에서 A와 B 간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콘덴서를 구간별로 나누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나누고 C01은 2분의 1 쿨롱이 나오고 C02는 2분의 1 쿨롱 더하기 C가 되므로 2분의 3 쿨롱, C03은 2분의 3 쿨롱 더하기 C 밑에 더하고 위를 곱해서 5분의 3 C가 나오고 C04는 5분의 3 C 플러스 C는 5분의 8 쿨롱이 나옵니다. C05는 5분의 8 쿨롱 플러스 C분의 5분의 8 C의 제곱은 13분의 8 쿨롱이 답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페렛에 100 마이크로 쿨롱이 전하량이 충전되어 있다면 3 마이크로페렛의 양단의 전위차는 몇 볼트인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50볼트입니다. 4번입니다. 전압 V로 충전된 콘덴서 C의 콘덴서의 동일 용량의 2배의 콘덴서를 병렬 연결한 후에 단자 전압이 얼마냐? 충전 전압 Q는 CV이므로 합성 용량 C0는 2C 플러스 C에서 3C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의 V0는 C0분의 Q에 대입을 하면 3분의 V가 답입니다. 5번입니다. C1이 1 마이크로페렛, C2는 2 마이크로페렛, C3는 3 마이크로페렛인 3개의 콘덴서를 직렬 연결하여 600V의 전압을 가할 때 C1 양변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C1이 1이며 C2가 2고 C3가 3이며 6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C1의 양면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V1, V2, V3는 C1분의 1 대 C2분의 1 대 C3분의 1 대 3 대 2가 나옵니다. V1은 11분의 6이 나오고 600V 전압을 가했을 때 전압은 327V가 나옵니다. 1번입니다. 2 마이크로페렛, 3 마이크로페렛, 4 마이크로페렛의 콘덴서에 직렬로 연결하고 양단에 가한 전압을 서서히 상승시킬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 마이크로페렛 콘덴서가 제일 먼저 파괴된다. C가 제일 작은 콘덴서가 먼저 파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내압이 1kV이고 용량이 0.01 마이크로페렛, 0.02 마이크로페렛, 0.04 마이크로페렛 3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였을 때 전체 내압은 몇 볼트인가? C1, C2, C3에 각각 V1, V2, V3가 걸리고 전체는 1000V가 걸립니다. 여기서 V1, V2, V3는 정리하면 4대 2대 1이 나오고 V1으로 정리하면 7분의 4가 나옵니다. 따라서 V는 7분의 4 V1이므로 V1 값에 1000을 집어넣으면 답은 1750이 답입니다. 8번입니다.
Q1으로 대전된 용량 C1의 콘덴스에 용량 C2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 C2가 분배받은 전기량이 얼마냐? Q는 Q1-Q1-가 되는데 여기서 C1 V1-C1 V와 같습니다. Q2 값은 C1 플러스 C2분의 C1 C2 곱하기 V1이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반지름이 3cm와 2cm의 도체구에 각각 4 마이크로쿨롱과 마이너스 6 마이크로쿨롱의 전하가 대전되어 있을 때 두 구를 접속시키면 반지름이 3cm인 도체구에 남는 전기량 중화 현상이 발생하며 전체 전기량 Q는 마이너스 2 마이크로쿨롱이 나옵니다. Q1에는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1.2 마이크로쿨롱이 답입니다. 도체계의 정전 에너지 1번입니다. 유전율 입실원이 유전체 내에서 반지름 A인 도체구의 전이 V일 때 이 도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얼마냐? W는 2분의 1 CV 제곱이므로 C에 4파이 입실원 제로 A를 대입을 하면 2파이 입실원 제로 A V 제곱이 답입니다. 2번입니다. 반지름이 A인 비누방울에 전하 Q를 가했을 때 전이가 V로 되었을 때 이 비누방울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몇 뉴턴인가? 그래서 F는 A분의 W이므로 대입을 하면 2파이 입실원 제로 V 제곱이 답입니다. 3번입니다. 세련된 구도체에 반지름이 2배 되는 무제전구 도체에 도선을 연결했을 때 에너지 손실비가 얼마나 되겠는가? 구도체만의 정전 용량 C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이며 W는 20분의 Q 제곱이 됩니다. 전구도체 연결 후에 정전 용량 C-는 C 플러스 2C이므로 W는 2C-분의 Q가 나옵니다. W분의 W 마이너스 W 다시가 되므로 이 3분의 2가 답입니다. 4번입니다. 면적 S메다 제곱과 간격 D메다의 팽판 콘덴스에서 전하 Q 쿨롱을 충전하였을 때 정전 용량 CF와 정전 에너지 W줄은 어떻게 되는가? 팽판 콘덴스의 정전 용량 C는 D분의 입실원 제로 S가 나옵니다. 저장된 에너지 W는 20분의 Q 제곱이므로 입실원 제로 S분의 DQ 제곱이 답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면적 S와 간격 D의 팽판 콘덴스에서 Q 쿨롱의 전하를 충전시킬 때 흡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F는 D분의 W를 D로 핀 미분하게 되면 2 입실원 제로 S분의 Q 제곱이 답입니다. 6번입니다. 반경이 2mm, 간격이 1mm, 평행 왕복 선로가 있을 때 도체 간의 전압을 6kV로 가했을 때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공식 F는 2D분의 ln A분의 D의 제곱 분의 파이 입실원 제로 V 제곱이므로 1.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슬래시 메타입니다. 7번입니다. 공중에 고립된 지름 1m의 방구 도체를 10의 6성 볼트로 충전한 다음에 에너지를 10의 마이너스 5초 사이에 방전한 경우에 평균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고립된 방구 도체구에서 정전 용량 C는 2분의 4파이 입실원 제로 A이므로 2파이 입실원 제로 A가 나옵니다. 평균 전력 P는 T분의 W이므로 W의 2분의 1 CV 제곱을 삽입해서 답은 1389kW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20W의 전구가 2초 동안 한 일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콘덴서의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여기서 W는 PT이므로 20 곱하기 20에서 40J이 나옵니다. W는 2분의 1 CV 제곱에 V로 정리하면 V는 100V, 따라서 C로 정리하면 C는 8000 마이크로페럿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정전 용량 1 마이크로페럿, 2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각각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전하를 주고 극성을 갖게 하여 병렬로 접속하였다면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는 몇 줄인가? 그림에서 C1 V1은 C1-분의 V가 되고 C2 V2는 C2-분의 V2, 따라서 Q1-분의 Q2-로 바뀝니다. 그래서 V는 C1 플러스 C2분의 Q1 플러스 Q2이므로 3분의 5 곱하기 10의 2승이 나오고 C0는 C1 플러스 C2이므로 W의 2분의 1 곱하기 C0 곱하기 V 제곱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답은 0.042줄이 나옵니다. 10번입니다. Q1, W2가 다른데 두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 총 에너지가 얼마냐? V1 더하기 V2는 W보다도 크거나 같습니다. 11번입니다. 그림에서 단자 AB 간에 V의 전이차를 인가할 때 C1의 에너지는 특성 용량 C1은 C0 플러스 C1 플러스 C2분의 C0 곱하기 가로 열고 C1 플러스 C2 페럿입니다. C1 양단의 전이차 V1은 C1 플러스 C2분의 CTV이므로 C0 플러스 C1 플러스 C2분의 C0 볼트가 나옵니다. 또 C1의 에너지는 W1은 2분의 1 C1 V1의 제곱이므로 답은 2분의 C1 가로 열고 C0 플러스 C1 플러스 C2분의 C0의 가로 닫고 제곱 V 제곱이 나옵니다. 12번입니다.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를 델타라고 할 때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되는가? F는 E 제곱에 비례합니다. 13번입니다. 면전하 밀도가 시그마인 대전 도체가 진공 중에 놓여 있을 때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은 어떻게 되는가? 시그마 제곱에 비례합니다. 14번입니다. 자유공간 중에 V는 X, Y, Z 입방체일 때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Z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입방체에 존재하는 정전 에너지 J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6분의 1 입실원 제로입니다. 전위 개수 1번입니다. 전위 개수의 단위는 1/페럿입니다. 2번입니다. 엘라스턴스란 스턴스 1/페럿은 Q는 CV에서 V분의 Q가 되고
1/페럿은 V/쿨롱이 되어서 따라서 전이차분의 전이량을 말합니다. 3번입니다. 도체 1, 2, 3이 있을 때 도체 2가 1에 완전 포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P11은 P12와 같다입니다. 4번입니다. 두 개의 도체를 플러스 Q 콜롱에서 마이너스 Q 콜롱으로 대전했을 때 두 도체 간의 정전 용량을 전위계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림에서 A와 A2가 있고 그리는 D로 나눠져 있으며 A에는 Q, A2에는 마이너스 Q의 전하가 흐릅니다. 그래서 V1과 V2가 있고 V1은 Q, P11-12로 정리되고 V2는 Q, P21-P22로 정리되면 전이차는 두 개의 땡값으로 해서 C는 V12분의 Q가 나옵니다. V12를 집어넣고 Q를 나눠주면 P11-2, P12 플러스 P22분의 1이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로 대전된 두 도체 N과 R 사이의 전이차를 전위계수로 표시하면 이것은 가로 열고 PNN-2 PNR 플러스 PRR 가로 닫고 곱하기 Q가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여러 가지 도체의 전하 분포에 있어 각 도체의 전하를 n배 하면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위는 몇 배가 되겠는가? VI식의 각 전하를 n배 하면 VI-는 nVI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n배가 답이 나옵니다. 7번입니다. 1쿨롱의 정전하를 각각 대전시켰을 때 도체 1의 전위는 5V, 도체 2의 전위는 12V, 두 도체가 있다. 도체 1에만 1쿨롱에 대전하였을 때 도체 2의 전위는 0.5V가 된다면 두 도체 간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V1과 V2식에서 Q1과 Q2가 1인 경우에는 V1은 5V가 나오고 V2는 12V가 나옵니다. 이게 1식입니다. Q1이 1쿨롱이고 Q2가 0인 경우에는 V2는 P21B이므로 0.5V가 나옵니다. 이게 2식입니다. 1과 2식에서 P1, P11과 P12 그리고 P21이 나오면 전위계수로 표시한 정전 용량 C는 V1-V2분의 Q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는 4.5-2 곱하기 0.5 플러스 11.5분의 1 0.07페럿이 답입니다. 8번입니다. 진공중에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B가 있을 때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줄 때 도체 AB 전위가 각각 3,2V였을 때 AB에 각각 2,1쿨롱의 전하를 주게 되면 도체 A의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VA식과 VB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QA가 1쿨롱이고 QB가 0일 때는 PAA는 VA와 같으므로 3이 나옵니다. 따라서 PBA는 2V/C가 됩니다. 따라서 VA는 3QA 플러스 2QB가 나오며 답은 8V가 나옵니다.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두 개의 동심구에서 내부의 반지름이 Am, 외부의 안지름이 Bm, 외부의 바깥지름이 Cm일 때 전위계수 P11을 구하라. 여기서 V1은 P11Q1 플러스 P12Q2일 때 Q2는 제로에서 Q1은 1쿨롱을 주고 V1 값을 구하면 된다. V1은 P11일 때 E에 대해서 무한대에서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은 4파이 E필은 제로 Q분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4파이 E필은 제로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용량계수와 유도계수 1번입니다.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는 것은 먼저 옳은 것은 유도계수는 항상 0이거나 0보다 작다. 용량계수는 항상 0보다 크다. Q11은 Q21, Q31, QN1 그한 것의 마이너스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용량계수와 유도계수는 항상 0보다 크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도체계에 대한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QRS는 QSR과 같다. QRR은 0보다 크다. 3번 Q11은 마이너스 Q21 더하기 Q31 더하기 한 것보다도 크거나 같습니다. 맞습니다. QSS는 QRS보다 크고 0보다 크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그럼과 같이 도체 1을 도체 2로 포위하고 도체 2를 일정 전위로 유지하며 도체 1과 도체 2의 외측에 도체 3이 있을 때 용량계수 및 유도계수의 성질 중 맞는 것은 여기서 답은 Q21은 마이너스 Q21과 같다. 맞습니다. 다음 유전체 1번입니다. 공중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5N이었다. 두 전화 사이에 유전체를 넣었더니 힘이 2N이 되었다면 유전체의 비유전율은 얼마인가? 답은 5대 1분의 1은 2대 2S분의 1이 되므로 2S분의 5는 2가 나옵니다. 따라서 2S로 정리하면 2분의 5, 그래서 답은 2.5가 나옵니다. 2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종이입니다. 3번입니다. 비유전율 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실현 S는 전력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가 맞습니다. 4번입니다. 지름이 각각 2cm 및 4cm인 금속구가 비유전율이 입실현 S는 10이면 변압기 U 속에 1m만큼 떨어져 있다면 각구의 전위가 동일하게 10kV라면 두 금속구 사이에 작용하는 반발력이 무엇인가? QA는 CAVA이므로 4파이 입실현 제로 입실현 S AVA에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콜롱이 나옵니다. QB는 12VB이므로 4파이 입실현 제로 입실현 S BVA에 답은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콜롱이 나옵니다.
따라서 F는 4파이 이필은 제로 이필은 S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이므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뉴턴의 답이 나옵니다. 5번입니다. 특정 전하에 충전된 콘덴서의 진공판 안에 비유준율 E 이필은 S의 유전체를 채우면 어떻게 되는가? 용량은 이필은 S배 전이차와 전개의 세기는 이필은 S분의 1배가 됩니다. 6번입니다. 비유준율 이필은 S의 유전체의 판을 이제로인 평경전개 내에 전개와 수직으로 놓았을 때 유전체 내의 전개 E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수직이므로 D0-D는 이필은 제로 E0는 이필은 제로 이필은 S E가 되므로 E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필은 S분의 E0 나옵니다. 7번입니다. 화성수지 전련체에 5 곱하기 10의 삼성 V/메타의 전개를 가했을 때 이때의 전속 밀도를 구하면 D는 이필은 E는 그럼 이필은 제로 이필은 S 곱하기 E가 되므로 답은 44.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쿨롱/메타 제곱이 나옵니다. 8번입니다. 이 유전열이 4이고 전개의 세기가 20인 유전체 내의 전속 밀도가 어떻게 되는가? 전속 밀도 D는 이필은 제로 이필은 S 곱하기 E가 되므로 0.7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롱/메타 제곱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전련류 ER은 2.5인 점전화 16 마이크로쿨롱의 중심으로 하는 국면상에서 R은 5m, 시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고, 그리고 파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표면을 지나는 전속선은 몇 라인인가? 전속은 매질에 관계없이 그 수가 불변이므로 전속선 수의 D를 적분하면 Q가 되고 Q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주어집니다. 이 주어진 영역은 구 표면의 8분의 1에 해당하므로 N은 8분의 1 곱하기 Q가 됩니다.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계가 답입니다. 10번입니다. 지름 Am인 도체구의 전하 Q 쿨롱을 줬을 때 구 중심에서 Rm 떨어진 구 밖에 R은 A보다 큰 전속밀도 D는 얼마인가? 이를 S로 적분한 값은 같으므로 En 가로 열고 S의 DS를 정리하면 이필은분의 Q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필은 곱하기 2N은 DN이므로 값은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나오고 D가 나옵니다. 11번입니다. 진공 중에서 어떤 대전체의 전속이 Q였다. 이 대전체를 비유전체율 2.2인 유전체 속에 넣었을 때 전속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전속수는 유전체의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D 곱하기 N을 S로 적분한 값이므로 Q가 나옵니다. 유전율에 관계없이 항상 Q배가 답입니다. 12번입니다. 국면에서 유전속의 수가 N일 때 폐국면의 전하량이 얼마인가? 답은 N입니다. 13번입니다. 특정 전압을 가하고 있는 공기 콘덴서의 비유전율 이필은 S를 유전체로 채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극파의 전하량이 이필은 S배에 된다. 14번입니다. V로 충전되어 있는 정전 용량 C0의 공기 콘덴서 사이에 이필은 S는 10의 유전체를 채운 경우 전개의 세기는 공기의 경우에 몇 배가 되는가? 이필은 제로 곱하기 이필은 S분의 로를 정리를 하면 이필은 S분의 E0가 됩니다. 따라서 전개의 세기는 10분의 1배가 되고 답은 0.1배가 정답입니다. 15번입니다. 즉 S와 극간거리 D인 평행한 콘덴서에 비유전율 이필은 S의 유전체를 채운 경우에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D분의 이필은 제로 곱하기 이필은 S 곱하기 S가 답입니다. 16번입니다. 평행판 콘덴서 판 사이에 비유전율 이필은 S의 유전체를 삽입하였을 때 정전 용량은 진공일 때의 용량의 몇 배가 되는가? 답은 이필은 S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콘덴서의 비유전율 이필은 R인 유전체로 채워져 있을 때 정전 용량 C와 공기로 채워져 있을 때의 정전 용량 C0의 비는 답은 이필은 R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이필은 S가 10인 유리 콘덴서와 동일 크기의 이필은 S는 1인 공기 콘덴서가 있다. 유리 콘덴서에 200V의 전압을 가할 때 동일한 전하를 축적하기 위한 공기 콘덴서에 필요한 전압은 뭔가? 10배 200분의 1은 1대 V0분의 1 해서 V0로 정리를 하면 2000V가 나옵니다. 19번입니다. 자, 면적이 10cm 제곱, 극판 간의 간격이 1mm, 극판 간에 채워진 유전체 비유전율이 2.5인 평행판 콘덴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극판은 어떻게 되는가? 즉 Q는 CV, C에 D분의 이필은 S를 넣으면 Q는 D분의 이필은 SV가 나오고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답은 2.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옵니다. 20번입니다. 반경이 A, 도체구의 내외 반경이 각각 B와 C인 도체구가 동심으로 되어 있다. 두 도체구 사이의 비유전율 이필은 S의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인가? 답은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이필은 S 곱하기 B-A분의 A 곱하기 B입니다. 21번입니다. 공중에 놓인 반지름이 R메타이고 금속구가 반지름이 R메타인 유전율이 이필은인 유전체를 둘러싸여 있을 때 이 구가 용량은 몇 페럿인가? 유전체 부분을 E1, 공기 부분을 E2라고 할 때 각각 이 4파이 이필은 X 제곱분의 Q가 나오고 E2는 4파이 이필은 제로 X2분의 Q가 나오면 금속구 표면의 전이 V는 마이너스 E2의 적분값과 마이너스 E1의 적분값을 더한 값이므로 답은 4파이 이필은 제로분의 Q 곱하기 이필은 S R 곱하기 R분의 이필은 S R 플러스 R 마이너스 R이 볼트가 나옵니다.
따라서 금속구 정전 용량 C는 V분의 Q이므로 답은 R 곱하기 Epsilon S-1 플러스 R분의 4파이 Epsilon R 곱하기 R 페럿이 나옵니다. 22번입니다. 왜 원통도체의 반경이 각각 A, B인 동축 원통 콘덴서에서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 얼마냐? 답은 로그 E분의 A분의 B분의 2파이 Epsilon 0 Epsilon S가 답입니다. 정비 분급 1번입니다. 유전체 내에서 전속 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전화만이다. 2번입니다. 유전체 내에서 전개의 색이 E와 분극의 색이 P와의 관계는 P는 Epsilon 0 곱하기 가로 열고 Epsilon S-1 가로 닫고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유율 Epsilon S는 3인 유전체 내에서 한 점의 전장이 3 곱하기 10의 5성 V/메타일 때 분극의 세기가 몇 증가. 여기서 P는 Epsilon 0 가로 열고 Epsilon S-1 가로 닫고 곱하기 2이므로 이 식의 대입을 하게 되면 5.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 제곱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이 유준율 Epsilon S는 5인 등방 유전체의 한 점에서 전개의 시기가 E는 10의 4성 V/메타일 때 이 점의 분극률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카이는 Epsilon 0 가로 열고 Epsilon S-1이므로 9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옵니다. 따라서 Epsilon 0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한정 전개 내의 수직으로 비유전율 Epsilon S는 5인 유전체 내의 한 점에 전개의 세기가 E는 10의 4승일 때 이 점에서 분극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P는 Epsilon 0 곱하기 Epsilon S-1 곱하기 2이므로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5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4승 정리하면 9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등과 같은 전속 밀도 중에서 D는 1쿨롱/메타 제곱인 Epsilon S가 5인 유전체에 놓여 있다. 균일하게 분극이 생겼다면 분극의 색이 P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P값은 가로 열고 1-Epsilon S분의 1 곱하기 D이므로 0.8 쿨롱 퍼 메타 제곱이 나옵니다. 유전체 중에 도체계의 에너지 1번입니다. 공기 콘덴서를 100V로 충전한 다음 전극 사이에 유전체에 넣어 용량을 10배로 했다. 정전 에너지는 몇 배로 하는가? 답은 10분의 1배입니다. W는 2분의 1 QV인데 이거는 2분의 1 CV 제곱과 같고 그래서 20분의 Q 제곱줄이 되므로 따라서 C는 Epsilon S와 비례하고 그 다음에 V는 Epsilon S분의 1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현판 콘덴서에 어떤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쿨롱 퍼 메타 제곱이고 단위 체력 중에 에너지가 5.3 곱하기 10의 3성 줄 퍼 메타 3성이었다면 이 유전체의 유전율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W는 2 Epsilon분의 D 제곱이므로 Epsilon으로 정리를 하면 2W분의 D 제곱이 되고 답은 5.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정전 에너지와 전속 밀도, 비유 전율 Epsilon R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맞는 것은 동일 전속에서는 Epsilon R이 클수록 축적되는 정전 에너지가 작아진다. 축적되는 에너지가 일정할 때 Epsilon R이 클수록 전속 밀도가 커진다. 굴절각이 큰 유전체의 Epsilon R이 크다. 여기서 정전계는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에서 분포된다. 따라서 전속은 매질력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분포된다. 최대는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극판의 면적이 S는 10cm 제곱, 간격은 D는 1mm. 평행한 콘덴서에서 비유전율 Epsilon S는 3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전압 100V인가 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C는 D분의 Epsilon 0 곱하기 Epsilon S 곱하기 S의 답은 12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9성 페럿이 나옵니다. W는 2분의 1 쿨롱 V 제곱이므로 따라서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줄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유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가 100 V/메타일 때 유전체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W는 2분의 1 Epsilon E의 제곱이므로 답은 4.5 곱하기 10의 4성 줄/메타 3성이 나옵니다. 유전체 경계면에서의 경계 조건 1번입니다. 유전율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경계면의 전속과 전기력선이 수직으로 도달할 때 일단 맞는 것은 전속과 전기력선은 굴절하지 않는다. 전속 밀도는 불변이다. 전속선은 유전율이 큰 유전체 중에서 모이려는 성질이 있다. 맞습니다. 전기의 세기는 연속이다. 말은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유전체 사이의 경계면에 전하 분포가 없다면 경계면 양쪽에서의 전개 및 전속 밀도는 전개의 접선 성분과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서로 같다. 3번입니다. 유전율이 서로 다른 두 유전체가 서로 경계에 이루며 접해 있다. 하면서 먼저 옳은 것은 경계면에서 전개의 접선 성분은 연속이다. 경계면에서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은 연속이다. 경계면에서 전개 및 전속 밀도는 굴절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경계면에서 전개와 전속 밀도가 불변이다. 말은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두 유전체가 접했을 때 탄젠트 시타2분의 탄젠트 시타1은 Epsilon2분의 Epsilon1의 관계식에서 시타1이 0일 때 다음 중에 표현이 잘 된 것은 전기력선은 굴절하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불변이다. 전개는 불연속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여진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상이한 유전체 Epsilon1과 Epsilon2의 경계면에서 성립되는 관계는 여기서 Epsilon1과 Epsilon2는
합선 성분이 같고 전개의 접선 성분이 같다. 이게 맞습니다. 6번입니다. 합연율이 각각 이필은 1, 이필은 2인 두 유전체가 접해 있는 경계면에서 전속선의 방향이 그림과 같을 때 이필은 1이 이필은 2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시타 1은 시타 2보다 크다가 답입니다. 7번입니다. 이와 같은 유전체 분포에서 이필은 1과 이필은 2의 관계는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다면 D1 코사인 시타 1은 D2 코사인 시타 2가 되고 전개는 접선 성분 평행 성분이 같다면 E1 사인 시타 1은 E2 사인 시타 2가 됩니다. 따라서 두 경계면에서의 정의는 서로 같다면 V1과 V2는 서로 같아집니다. 따라서 답은 이필은 1은 이필은 2보다 큽니다. 8번입니다. 전개가 유리 E1에서 공기 E2로 입사할 때 입사각 시타 1, 골조각 시타 2 및 전개 E1과 E2 사이의 관계는 전속선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므로 이필은 2는 이필은 1보다 큽니다. 따라서 시타 1은 시타 2보다도 크고 E1은 E2보다 작습니다. 9번입니다. 두 종류의 유전율 이필은 1과 이필은 2를 가진 유전체 경계면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경계 조건은 의사 맞는 것은 이필은 1 곱하기 E1 코사인 시타 1은 이필은 2 곱하기 E2 코사인 시타 2와 같습니다. E1 사인 시타 1은 E2 사인 시타 2와 같습니다. 탄젠트 시타 2분의 탄젠트 시타 1은 이필은 2분의 이필은 1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필은 1, E1 사인 시타 1은 이필은 2, E2 사인 시타 2와 같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10번입니다. 유전체 A의 접합면에 전하가 없을 때 각 유전체 중에 전개의 방향이 그림과 같고 EA는 100V/m이면 EB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EA가 30도 각도로 들어가고 EB는 60도 각도로 벗어 나가는 경우입니다. EA 사인 시타 A는 EB 사인 시타 B와 같으므로 EB로 정리를 하면 사인 시타 B분의 사인 시타 A 곱하기 2A가 됩니다. 루트 3분의 100이 답입니다. 11번입니다. 공기 중에 전개 E1은 10kV/m이고 30도 이사각으로 들어오고 기름의 경계에 닿을 때 골조각 시타 2와 기름주의 전개 E2는 답은 60도와 루트 3분의 10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이필은 R1은 3이고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이필은 R2가 5인 유전체가 있을 때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전개 E2는 20ax 플러스 30ay 마이너스 40az일 때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전속 밀도 D1을 구하라. 여기서 D2는 이필은 0 곱하기 이필은 R2 곱하기 E2이므로 경계 조건에 의해서 고려하면 D1은 이필은 0, 이필은 R1 곱하기 E1이므로 10ax 플러스 90ay 마이너스 120az 곱하기 이필은 0가 답입니다. 13번입니다. 얇은 도체판의 그림과 같이 전속 밀도의 수직이 존재하는 경우에 D와 로 S 간의 관계가 맞는 것은 얇은 도체관이 있고 D가 들어오고 D가 나가는데 표면 전압 밀도 로 S가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은 D 마이너스 N 로 S이고 우측은 D 플러스 N 로 S가 되겠습니다. 유전체에 작용하는 힘, 경계. 1번입니다. 유전율 이필은 1이 이필은 2보다 클 때 두 유전체 경계 전속이 수직일 때 경계면상에 작용하는 힘은 이필은 1이 유전체에서 이필은 2의 유전체 방향으로. 2번입니다. 이필은 1이 이필은 2보다 클 때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전개가 수직으로 입사할 때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 살펴는 2분의 1 가로 열고 이필은 2분의 1 마이너스 이필은 1분의 1 곱하기 D 제곱의 힘이 이필은 1에서 이필은 2로 작용을 합니다. 3번입니다. 대행단사의 유전율이 이필은 1, 이필은 2가 되고 이필은 2가 이필은 1보다 작을 때 유전체 경계면의 판이 평행하게 그림과 같이 채워지고 그림의 극성에서 극판 사이에 전압을 걸었을 때 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예, 답은 4의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4번입니다. 다음은 전개 강도와 전속 밀도에 대한 경계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일단 먼저 맞는 것은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집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전율이 큰 이필은 1의 영역에서 전속 밀도 D1은 유전율이 작은 이필은 2의 영역에서의 전속 밀도 D2와 D1은 D2보다 크거나 같은 간격을 갖는다. 전개가 이필은 1의 영역에서 이필은 2의 영역으로 입사할 때 이필은 2에서 전개 강도가 더 커진다. 하지만 경계면 사이의 경전력은 유전율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작용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심 연피 케이블에 내외 도체를 단전련 할 경우 두 도체 간의 전련 내력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되는가? 이필은 1이 이필은 2보다 커야 합니다. 유전체에 의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 1번입니다. 간 공기 콘덴서의 극간 간격의 2분의 1 두께 되는 종이를 전극에 평행하게 넣으면 처음에 비하여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는가? C는 1 플러스 이필은 S분의 1분의 2CO이므로 2분의 3CO가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1.5CO가 답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면적이 S가 되는 비행판 도체 사이에 L1, L2의 각각 유전율이 각각 이필은 1, 이필은 2인 두 종류의 유전체를 삽입하였을 때 정전 용량은
C는 C1 플러스 C2 플러스 분의 C1 C2이므로 C1이 L1분의 epsilon 1 S이고 C2는 L2분의 epsilon 2 S이므로 epsilon 1 L2 플러스 epsilon 2 L1분의 epsilon 1 epsilon 2 S가 답입니다. 3번입니다. 면적이 S, 길이가 D인 비행판 콘덴서에서 두께가 D1, D2, 그리고 입실온 1, 입실온 2인 두 유전체의 극판 간의 평행으로 채웠을 때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직렬회로로 구성되어 있어 C는 밑에 거 더하고 위를 곱하면 C1은 D1, 입실온 1 S이고 C2는 D2, 입실온 2 S인데 이것을 각각 여기에 대입을 하면 C는 입실온 1분의 D1 플러스 입실온 2분의 D2분의 S가 답입니다. 4번입니다. 극단면적 A이고 간극이 D인 정전 용량 30 마이크로페럿의 공기 콘덴서가 있다. 이 공기 콘덴서의 그림과 같이 절반 간격의 비유준율 5인 유전체를 채우면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C는 C1 밑에 거 더하고 위를 곱하면 C1은 2CO가 되고 C2는 2 입실은 SCO가 되고 입실은 S는 5이므로 12분의 20CO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50 마이크로페럿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행반 공기 콘덴서의 대전 전하를 일정히 하고 급한 간격의 3분의 2 두께이며 비유준율 10인 유리판을 삽입할 경우의 끝간에 흡인력은 유리판의 삽입점보다 어떻게 되는가? 2.5분의 1배로 작아진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전 용량이 C제로 페럿이 되는 팽판 공기 콘덴서의 판면적 3분의 2 되는 공간에 비유준율 입실은 S인 유전체를 채우면 공기 콘덴서의 정전 용량 F는 면적을 나누었으므로 이 콘덴서는 병렬 연결로 구성되며 C는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3분의 1 플러스 2 입실은 S 곱하기 CO.가 답입니다. 7번입니다. 그와 같은 판의 면적 3분의 1 S, 두께는 D, 그리고 판면적은 3분의 1 S, 두께 2분의 1 되는 유전체, 입실은 S는 3인 그 유전체를 끼웠을 때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인가? 이 그림을 정리를 하면 처음에 이 그림이 이 그림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CO는 D분의 입실은 제로 S. 따라서 CO 다시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CO는 6분의 11 CO가 되겠습니다. 제구, 동심구, 평행도선의 정전 용량.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유전율이 입실은 1, 입실은 2인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중심을 둔 반지름 A인 도체구의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유전율이 입실은 1인 유전체 내부 도체의 전위 VA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제로의 A에서 2를 적분한 값이므로 정리하면 4파이 입실은 1 A분의 Q 볼트가 나옵니다. 따라서 방구의 정전 용량은 2파이 입실은 1 A 페럿이 나오고 E2는 2파이 입실은 2 A 페럿이 나옵니다. 그래서 C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2파이 A 가로 열고 입실은 1 플러스 입실은 2 페럿이 됩니다. 패러데이 관 1번입니다. 패러데이 관에서 전속수가 5Q개이면 패러데이 관 수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5Q입니다. 2번입니다. 패러데이 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맞는 것은 패러데이 관은 진전화가 없는 곳에 연속적이다. 진전화가 없는 점에서 패러데이 관이 연속적이다. 패러데이 관 양단의 정부의 단위의 전화가 있다. 맞습니다. 패러데이 관 밀도는 전속 밀도보다 크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패러데이 관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맞는 것입니다. 패러데이 관 내의 전속수는 일정하다.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다. 3번 패러데이 관 양단의 정부의 단위 전화가 있다. 진전화가 없는 점에서 패러데이 관은 불연속이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전기석과 같은 결정체를 냉각시키거나 가열시키면 전기 분극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파이로 전기라고 합니다. 5번입니다. 합전기 현상에서 분극이 응력의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횡효과입니다. 전기의 특수 해법 및 전류. 1번입니다. 점전화 QC에 의한 무한 평면도의 영상 전환은 무엇인가? 답은 마이너스 Q 콜론과 같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한 평면도체에서 A메타 떨어진 곳에 점전화 QC가 있다. 점전화 QC로부터 R메타 떨어진 0,Y의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0입니다. 3번입니다. 무한 평면도체 원점 0.0,0에서 수직방향 K메타의 정전화 Q가 있다. 도체 표면에 유기된 전화 밀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이것은 전화 밀도와 거리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점차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4번입니다. 무한 평면도체에서 거리 A메타인 곳에 점전화 QC가 있을 때 이 무한 평면도체 표면에 유도되는 면 밀도가 최대인 점이 전화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마이너스 2파이 A제곱분의 Q입니다. 5번입니다. 평면도체로부터 수직거리 A메타인 곳에 점전화 Q쿨롱이 있다. Q쿨롱의 무한 평면도체 간의 작용력은 어떻게 되는가? 점전화 Q쿨롱의 무한 평면도체 간의 작용력은 영상전화가 Q-Q 쿨롱의 작용력 N이므로 F는 4파이 입실은 2A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Q의 제곱이므로 답은 16분의 파이 입실은 A 제곱분의 마이너스 Q 제곱 뉴턴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진공 중에 놓인 무한 평면도체에서 R메타 떨어진 곳에 QC가 있으면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MKS 유리 단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16
파이 입실은 제로 R 제곱분의 Q 제곱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한 평면 도체에서 그린 D메다에 점전화 Q 쿨롱이 있을 때 Q의 평면 도체 간에 작용하는 힘 N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16파이 입실은 제로 D 제곱분의 Q 제곱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질량이 10 3kg인 작은 물체가 있다. Q 쿨롱을 가지고 무한 도체 평면 아래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m에 있을 때 전기 영상법을 이용하여 정전력이 중력과 같게 되는데 필요한 Q는 어떻게 되는가? F는 4파이 입실은 제로 R 제곱분의 Q 제곱이므로 mg가 나옵니다. 따라서 16파이 입실은 제로 D 제곱분의 Q 제곱은 mg가 되는데 Q 제곱으로 정리하면 16파이 입실은 제로 D 제곱분의 mg가 나옵니다. m 값과 d 값을 각각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면 17.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고 이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답은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답입니다. 9번입니다. 평면 도체 표면에서 D메타인 거리에 점전화 Q 쿨롱이 있을 때 이 진화를 무한 원까지 운반하는데 요하는 1줄은 어떻게 되는가? F는 4파이 입실은 제로를 2D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Q 제곱이므로 이것을 정리하면 16파이 입실은 제로 D 제곱분의 마이너스 Q 제곱이 됩니다. W는 이 F를 적분하고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16파이 입실은 제로 D분의 Q 제곱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대지면의 높이 H메타로부터 비행가설된 매우 긴 선전화 밀도 람다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는 4파이 입실은 제로 H분의 람다의 제곱이고 H분의 1과는 비례하므로 H는 반비례한다로 표현됩니다. 11번입니다. 이와 같이 무한 도체판으로부터 A메타 떨어진 점에 Q 쿨롱의 점전화가 있을 때 2분의 1 A메타인 점 P점의 전개의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9파이 입실은 제로 A 제곱분의 10Q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무한대 평면 도체 D메타 떨어진 평행한 무한장 직선 도체 로의 전화 분포가 주어졌을 때 직선 도체의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4파이 입실은 D분의 로 제곱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전류 플러스 I와 플러스 Q가 무한히 긴 직선상의 도체에 각각 주어져 있고 이들 도체는 진공통에서 각각 투자율과 무한율이 무한대인 물질로 된 무한대 평면과 평행하게 놓여 있다면 이 경우 영상법에 의한 영상 전류와 영상 전환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Q가 되겠습니다. 접지 도체구와 점전화 1번입니다.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 간의 작용력은 어떻게 되는가? 항상 흡인력입니다. 2번입니다. 반지름 A메다의 접지 도체구 중심으로부터 D인 곳에 점전화 플러스 Q 쿨롱이 있으면 구도체에 유기되는 전하량이 어떻게 되는가? 답은 마이너스 D분의 AQ입니다. 3번입니다. 반지름 A인 접지 도체구의 중심에서 D 되는 곳에 점전화 Q가 있으면 영상 전하 및 그 위치는 각각 얼마인가? 답은 마이너스 D분의 AQ이며 D분의 A제곱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반지름 A메다 되는 접지 도체구의 중심에서 R메다 되는 거리에 점전화 Q 쿨롱을 놓았을 때 접지 도체구에 유기된 총 전하량 Q는 어떻게 되는가? 점 P에서 Q에 전하를 주고 도체구를 접지하였을 때 V1은 제로, P11Q 다시 플러스 P12Q가 되는데 유도되는 전하를 Q 다시라고 하면 Q 다시는 P11분의 P12 곱하기 Q가 됩니다. 마이너스 R분의 AQ가 답입니다. 5번입니다. 직교하는 도체 평면과 점전화 사이에 존재하는 영상전하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3개입니다. 6번입니다. 전기 영상법에 대해서 먼저 옳은 것은 도체 평면 S와 점전화 Q에 대립되어 있을 때의 문제를 점전화 플러스 Q와 영상전화 마이너스 Q가 대립되어 있는 문제로 풀 수 있다.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 점전화가 대립되어 있을 때 문제를 점전화 플러스 Q와 도체 평면 S가 대립되어 있을 때 문제로 풀 수 있다. 도체 평면에 대한 점전화와 그 영상전화는 항상 전하량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맞습니다. 도체 접지구에 관한 점전화와 그 영상전화는 항상 전하량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말은 틀렸습니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무한 도체판에 반지름 A인 방구가 돌출되어 있다. 점 P에서 Q의 전하가 놓여 있을 때 Q 쿨롱의 전하에 의하여 생기는 영상 전하 수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3개입니다.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직교 도체 평면상 P점에 Q 쿨롱의 전하가 있을 때 P 다시점의 영상 전하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Q입니다. 전류입니다. 1번입니다. MP에서 단위계로 고유 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옴 곱하기 메타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도체의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이다. 우선 맞는 것은 보겠습니다. 평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도체 반경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같은 길이 단면적에서도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고유 저항은 백금보다 구리가 크다. 이건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반지름이 5mm인 구리선에 10A의 전류가 단위 시간에 흐르고 있다. 구리선의 단면에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단위 시간당 얼마인가? 동선 단면의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하는 10쿨롱이 됩니다. 따라서 n에 집어넣으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분의 10 해서 답은 6.24 곱하기 10의 19성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간격 D의 평행 도체판 간에 비저항 로인 물체를 채웠을 때 단위 면적당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답은 로 D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10의 4성 EV의 전자속도는 10의 2성 EV의 전자속도의 몇 배인가? 전자속도 V는 루트 2 EV/메타/세크이므로
V-는 10V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금과 같은 회로에서 A, B 사이의 저항을 0인 도체로 이을 때 도체에 흐르는 전류와 도체와 도체 양단의 전이차 V, AB는 어떻게 되는가? 입지의 평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전류는 A에서 B로 흐르고 저항값이 0인 도체로 AB를 접속하므로 AB 전이차는 없다가 맞습니다. 7번입니다. 직류전원의 단자 전압을 내부 저항 255ohm의 전압계로 측정하니 50V이고 755ohm의 전압계로 측정하니 75V였다. 전원의 기준력 E 및 내부 저항 R은 어떻게 되는가? 내부 저항 255ohm의 전압계를 사용했을 때 I는 250분의 50 해서 250 플러스 R분의 E와 같으므로 따라서 E는 0.2R 플러스 50 나옵니다. 이건 일식입니다. 그리고 750인 전압계를 사용하였을 때 I는 750분의 750 플러스 내부 저항 R분의 E를 해서 0.1R 플러스 75가 2가 됩니다. 따라서 1과 2식에서 R은 255ohm을 넣으면 E는 0.2 곱하기 250 플러스 50을 해서 답은 100V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ohm의 법칙을 나타내는 것은 I는 K입니다. 9번입니다. 이와 같이 CD와 PQ의 두 개의 저항을 연결하고 AB 사이에 일정 전압을 공급을 한 경우와 이런 경우 PD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려면 CP와 PD의 저항의 비를 얼마나 하면 좋겠는가? 답은 1대1로 하면 됩니다. 10번입니다. 공간 도체 중에 정상 전류 밀도가 I, 그 다음에 전압 밀도가 Rho일 때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을 나타내는 것은 다이브 I는 제로. 11번입니다. 다이브 I는 제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도체 내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적이다. 2번 도체 내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다. 단위 시간당 전하의 변화는 없다. 맞습니다. 도체 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도체의 전련 저항. 10번입니다. 저항, 전기저항 R과 정전 용량 C, 고유 저항 ρ 및 유진율 입실론 사이의 관계는 RC는 ρ 입실론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정전 용량 C 패력과 컨덕턴스 G, S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R은 ρ S분의 D, C는 D분의 입실론 S가 나옵니다. RC는 ρ E가 되고 또는 G분의 C는 K분의 입실론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면적 S, 간격 D인 극판 간의 유전율 입실론 저항률이 ρ인 내질로 채웠을 때 극판 간의 정전 용량과 저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RC는 ρ E입니다. 따라서 R로 정리하면 C분의 입실론 ρ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대지의 고유 저항이 ρ일 때 반지름이 A인 방구형 접지극의 접지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RC는 ρ 입실론이므로 방구의 정전 용량 C는 2파이 입실론 A가 되겠습니다. R로 정리를 하면 C분의 ρ 2파이 A분의 ρ ohm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에 표시한 방구형 도체를 전극으로 한 경우에 접지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답은 2파이 A분의 ρ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도체 유전체를 포함한 콘덴서 용량이 C 페럿인 것에 V 전압을 가했을 때 누설 전류가 몇 암페어인가? I는 R분의 V이므로 R로 정리하면 C분의 ρ 입실론이 나옵니다. ρ 입실론분의 CV가 답입니다. 7번입니다. 도체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 20 마이크로페렛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kV의 전압을 가하여 누설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R은 C분의 ρ 입실론에 대입을 하게 되면 97,405ohm이 나옵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 R을 대입을 하면 5.13A가 답입니다. 8번입니다. 반지름 AB인 동심 원통 전극에서 고유황 ρ인 물질이 충만되어 있을 때 단위 길이당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C는 ln A분의 B분의 2파이 입실론이므로 R은 C분의 ρ 입실론에 대입을 하면 2파이 분의 ρ ln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외경이 2cm, 외경이 3cm 동심 구도체 간의 고유 저항이 1.884 곱하기 10의 2승인 저항 물질로 채워져 있을 때 내외 구간의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먼저 C를 정리하면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4파이 입실론이 되어서 R은 4파이 AB분의 ρ A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249.87이 답입니다. 10번입니다. 반지름 AB인 두 구상 도체 전극이 도전율이 K인 매질 속에서 중심 간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면 양 전극 간의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답은 4파이 K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되겠습니다.